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튼 이번에 5년마다 네. 재정제 계산하는 거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뭐 하는 건 좋은데 재정 재계산을 하면서 그 앞에 우리 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재정 안정화 대책에만 몰두해서 지난 한 달 사이 보면 일주일 간격으로 재정 안정화는 우리 윤 의원님이 네, 계속 쭉쭉 뉴스가 겁나는 뉴스가 흘러 나왔어요. 여론 떠보기 같았는데 네. 도대체 이걸 누가 내보내는 걸까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근데 아무튼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니까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기초연금은 대폭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후소득 보장이라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그 기초연금은 사실 10만 원에서 금방 20만 원 되고 네. 또 내년부터 3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아까 윤 박사님 얘기 나온 소득 대체율로 치면 5%에서 10%, 15%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과 합쳐서 계산하면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일본의 후생연금 수준으로 급여가 보장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기초연금에서는 계속 성심 쓰는 얘기를 몇 달째 하면서 네. 이번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 나와가지고 원팍 요거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만히 다 같이 복지당국의 이 업무인데 네. 이렇게 조화롭게 한데 뭉쳐가지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 그 여론을 그 얻기도 좋고 네. 사회적 합의도 좀 이끌어가면서 5년마다 하는 얘기는 아무래도 좀 씁쓸한 얘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 씁쓸한 얘기를 내놓으면서 기초연금을 올려주는 달콤한 얘기랑 합쳐서 기초연금을 통해서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사실 굉장히 부담하고 있어요. 네. 1번 이상으로 굉장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1년에 지급되는 돈에요. 36%를 네. 정부가 기초연금을 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은 그 우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합쳐진 게 네. 일본은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인데 그 전부 급여의 4분의 1밖에 일본 정부가 내질 않고 있어요. 네.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연금 그 경험도 축적되어 있는 나라에서 국가가 4분의 1 정도 부담 안 하면서도 비난을 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36%나 부담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복지당국이 굉장히 잘못한 대국민 여론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연금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번 재정 재계산 얘기는 씁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요번에 아까 정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이 보험료 올리는 문제나 뭐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데이터에 비교해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면 네. 보험료는 너무 안 올랐어요.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일본의 후생연금을 본따서 국민연금을 도입을 했는데요. 네. 일본의 후생연금은 이 도입한 지 25년 만에 보험료가 9%가 됐어요. 네. 우리는 10년 만에 9%가 돼버렸어요. 네. 너무 빨리 올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지금 보험료를 안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으로 치면은 금년에 2018년에 11%가 돼 있어야 돼요. 네. 또 4년 후인 2022년에 13%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너무 초기에 조급히 올리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항으로 20년 동안 못 올려버렸다. 네. 그렇지만 이 보험료율을 올려야 될 필요성은 너무도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고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보면은 적어도 금년에 11%대 보험료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4년 후에는 지금 이번에 위원회에서 내놓은 13%까지 예. 올려야 예. 되는 거. 그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저희 이제 또 조심해야 될 점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88년에 3%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경우도 그렇게 시작했나요? 일본은 1960년에 3% 정도 수준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거의
좀 이렇게 많이 카피한 건 맞군요. 시작할 때는 대체로 다 좀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네, 좀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배 교수님 말씀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기초연금이 그렇게 받쳐주니 소득 대체율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요지십니까?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뭐 40%냐 40%냐가 논란이 되는 것은 주로 이제 저소득층의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 기초연금은 우리 하위소득계층 70%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초연금이 저소득층의 소득 대체율을 굉장히 높여준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현행 그대로 법을 국민연금 법 고치지 않고 기초연금만 강화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노소득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돼요. 알겠습니다. 다만 소득 대체를 올리자는 얘기는 중산층 이상 네. 되는 분들이 기초연금도 못 받고 네. 소득 대체율이 낮으니 45%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 의원님 그러니까 그 배 교수님 말씀은 저소득층한테는 국민연금 좀 중심으로 가고 좀 그리고 중산층한테는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했네요. 저소득층한테는 기초연금 중심으로 가고 중산층한테는 그 국민연금 중심으로 가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 예. 싶은데요. 이란하고 이안을 구태여 저희가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이란은 우리 노후소득 보장에서 국민연금이 아주 거의 유일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입장들을 좀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란이요. 이란이요. 네. 이안은 이미 우리가 이제 도입한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가 정부가 100% 국고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65세 이상 노인 70%에 지급을 하는데 지금 한 연간 10조 원 정도 들어가는 이 소요액이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쯤이면 2배 정도 늘어난 연간 20조 원 정도 지출될 정도로 상대하게 굉장히 큰 제도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굉장히 정부의 역할이 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우리가 이미 도입한 제도 중에 하나가 민간에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사용주가 보험료를 8.3% 부담하는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안의 입장에서는 뭐 국민연금을 굉장히 넉넉하게 드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으니 우리가 이미 도입한 제도들 중에서 중간소득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의 주된 어떤 축을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쪽으로 좀 해드리고 네. 중간 이상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국민연금에다가 퇴직연금을 합치고 또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개인연금까지 합치면 좀 아쉽지만 그런대로 재정부담 측면, 급여 적절성 측면에서 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안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멀티필러 다층 소득 보장 체계라 그러는데요. 네. 1994년 세계은행에서 제안한 이후부터 상당수 선진국에서 그쪽 방향으로 좀 옮겨가는 추세는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쭉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노후소득 보장 관련된 지금 어떻게 그 계층별로 노후소득을 보장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이안의 경우에는 사실 일안의 경우에 이제 그 부분에 상당히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 이안의 경우에는 이제 그거 플러스해서 그 연금을 받는 지급 연령을 늦추는 문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현재 계속 깎여서